오늘은 올해 입시 마감 상황에 대한 그 기록 겸 또 입시를 쫓아가기 힘든 농어촌 학생들도 계실 거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그 모든 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만한 포맷으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올해 대학에 지원했던 친구들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성적이랑 그리고 지원한 대학이랑 같이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입시 지도랑은 좀 다른 게요. 저희 학원은 농어촌 학생들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위치는 경기도 외곽 지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구열이 높지가 않고요. 또 학구열이 높지 않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입시에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입시에 무관심하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편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대학을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조차도 뭐 학군지의 부모님들의 관심도에는 좀 비할 바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학교가 저희 대상인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멀리 보자면 다섯 개, 가까이는 두 개입니다. 전부 다 공평하게 생기부 작성 수준은 하.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어, 실제 지도할 때는 생기부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생기부를 뭐 열심히 써주시거나 그러는 지역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학구열 자체가 적은데 생기부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보고서니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이것저것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면 성적이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전제로 하고 그다음 그 실제 우리 학생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말씀드릴 학생은 저희 학원의 절세 미녀죠. 조땡땡 학생입니다. 성적은 주요 과목 3점대, 전 과목 3점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거의 그냥 3.5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대학 같은 거는 어, 7월 말에 사실상 기말고사 성적 입력이 다 끝난 후로도 그게 없는 녀석이었고 국영수 전반적으로 뭐 훌륭한 성취도를 보여준 과목은 없는데 희한하게 생명과학만큼은 배운 학기는 모두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및 특이할 만한 사항도 뭐 생기부를 뭐 들여다보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그게 플러스가 될 정도로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진학사에다가 성적을 입력하면은 요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보시면 전교과 기준으로는 3.46등급, 국영수사과 기준으로는 3.45등급, 국영수사, 국영수가 이렇게 쭉 나오죠. 보시면 국영수과로 보면은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명과학을 유난히 시험을 좀 잘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성적은 3점 후반에서 3점 초반으로 성적이 점점 올라온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성적이 내려간 친구보다 조금 유리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와서 저랑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과는 뭐 이 친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그 커트라인 엑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냥 긁어가지고 대강 이제 보여줬을 뿐이고, 그 상담해야 될 친구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친구랑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건질 만한 거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그리고 동국대학교 와이즈캠 간호학과를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 둘 다 물론 농어촌 전형으로 지망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먼저 가톨릭 관동대학교를 한번 보면은요. 요게 가톨릭 관동대학교 농어촌 학생들 지원했을 때 이제 커트라인이 쓰여져 있는 건데 3.80, 3.84, 3.60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원래는 왼쪽이 최저고요.
중간이 평균인 건데 요거는 조금 요상하게 그 도표가 만들어져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3점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가톨릭 관동대학교 자체 그 평가 점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 방법대로 하면 저희 조땡땡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3점 극초반입니다. 3.08, 3.05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성적으로는 충분히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학교는 특징이 농어촌 그, 그 학생을 교과로 뽑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점수가 괜찮다. 그러니까 70컷이 3점 후반인데 3점 초반인 학생이 지원을 했다. 거의 그냥 100%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있죠. 그거는 바로 뭐다? 최저 2합 수능 최저 등급을 두 과목 합쳐서 9등급 이내로 맞아야 되고요. 탐구도 두 개 다 봅니다. 두 개를 다 봐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이 나왔다 하면은 합치고 2로 나눠서 2등급으로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 성적을 결산을 하는 거죠. 이 요런 학교는 사실상 요 최저를 통과를 하냐 못하느냐가 거의 교과의 커트라인 점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요 친구가 수능을 지난 3년간 뭐 열심히 준비하거나 그랬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 걱정은 혹여나 막상 수능장에 가서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목표는 수학 4등급 그리고 탐구 두 과목 해가지고 3등급 정도를 맞는 건데 혹시나 이게 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저의 거의 유일한 걱정이고요. 그것만 통과하면 뭐 당연히 이 학교는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도요. 매우 합격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교과 과목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신 성적 기준이고요. 내신 성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이 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이 농어촌 어, 그 특례로 원서를 쓰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게 2합 7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 생각에는 2합 9는 몰라도 2합 7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외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저랑 학교 상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는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저기 그 경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멀어가지고 이 친구도 영 찝찝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요 요거를 제외를 하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한 4번 5번에 걸쳐서 그 원서 쓰기 이제 마지막 주죠. 원서를 9월 11일 날 한꺼번에 다 썼는데 그 전주에 9월 4일 5일쯤에 어떻게 정했느냐 중대 시스템 생명공학 중앙대학교가 본교가 아닙니다. 그 다빈치 캠퍼스고요.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쪽이었고 과기대 당연히 한국과기대가 아니라 서울과기대학교죠. 예전에 산업대학교 바이오 메디컬학과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의생명학과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과 그리고 가톨릭 간동대학교 간호학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하고 강원대 과학교육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원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뭐를 써서 보냈었냐면 그 지방에 교대를 하나 써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교대 점수를 한 3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고 운이 좋으면 농어촌 전형으로 쓰면 3점대 중반으로 붙을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그 지방의 가장 명문 대학교로 인정받는 것이 그 각 지방의 교대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 생활이 뭐 완전히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본인도 그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항공 승무원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내 항공사에 지원을 한다면 이 교대를 졸업했다라는 것이 과연 마이너스일까? 제 생각에는 뭐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자체가 차분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공부도 잘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했는데, 이게 또 커트라인에 간당간당 걸쳐서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는 또 얄짤없이 자릅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기준이 그건 것 같아요. 6개 지망하는 학교를 하나하나씩 잘라서 보건데, 하나하나 잘라서 볼 때 혹시나 그것이 하나씩 봤는데 뭐 합격률이 30%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 잘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이제 받아서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모든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씩 봐서 모든 학교를 합격한 확률 50%가 넘는 학교로 그 후보를 정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막 그 학생이 학교 3개, 4개를 막 붙게 되거든요. 여기는 5개 붙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원서를 쓰는 것에 뭐 이유랄까요? 정당성을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원서지를 만약에 잘한다라고 하면 진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하나 딱 붙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 6개 중에 진짜로 과감하게 다 써보고 정말 운 좋게 하나가 걸린다. 아니면 양보한다 그래도 2개 정도 붙는다? 이 정도를 잘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써볼 만한 학교,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학교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하고 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그 학교를 가서도 첫 학기 다니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엄청 수다 떨다 간단 말이에요. 못 다니겠다고. 이 다니지 않은 학교를 왜 추천을 하는 건지 뭐 글쎄요. 이게 학원 입장이랑 학교 입장이랑 많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붙이는 게 급선무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심지어 뭐 수능 정시도 아니고 특차로 갔었는데, 서울대학교 경쟁률이 6대1이 넘게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그 법학과 경쟁률이 6대1이 넘게 나왔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법학과 쓴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망설이시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남아있는 학생들이 얼마 있지를 않은데, 제 점수로 그거를 쓰는 거를 망설인다. 그럼 뭐 학교를 낮춰서 가라는 건데, 그 뭐 그때 당시 입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그냥 붙을 수 있는 학생이 다른 데 바꿔서 쓸 만한 곳이 없죠. 이게 학교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너무 일단 아무 학교나 붙이고 보자라는 식으로 입시 지도를 하니까 이게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랑 학생과의 마찰이 아니라요. 학생을 중간에 끼워 놓고 그 이제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죠. 그분과 저와 신경전이 엄청 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 설득해가지고 다시 이제 교대로 써서 보냈는데, 선생님 저 오늘 학교에서 원서 접수하려다가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카드 갖고 가서 학교에서 원서 접수하려 그랬던 거예요. 다른 교과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상담을 해주셨던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요. 다른 교과쌤이 갑자기 화학 안 들었다라는 거를 들으시고는 전화해보고 검색해보니까 화학이 필수 과목이라 불이익이 크다고, 교과로 쓸 거 아니면 힘들 것 같다고 해서요. 그래서 인천대, 강원대, 가톨릭 관동대는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중앙대랑 가톨릭대는 지금으로서는 쓰면 안 된다고 하셔서 중앙대 빼고 가톨릭은 자연공학 계열 자유전공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쭉 보냈고요. 나머지도 이제 다 하나는 뭐 숙대 정도로 하나 찔러보고 하나는 전북대 과학교육과 넣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됐다.
제가 좀 답답한 게 중대 같은 과 간 학생이 작년 선배 중에 있습니다. 예, 점수는 이 친구랑 거의 비슷했고요. 그 친구도 당연히 화학을 안 들었고요. 그리고 가톨릭대는 지금으로 쓰면 안 된다. 글쎄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안 되는 거면 감점이 무시무시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의미가 없게 됐겠죠. 그런데 가톨릭 대학교 방금 아까 봤던 그 지망하는 학과들은 요 학교에서도 그나마 잘 붙는 과들입니다. 과연 농어촌 3등급 중반의 학교가 그 농어촌 학생들을 받는 대학교에서 이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모든 과목을 어, 다 가르치는 곳이 있을까요? 그거를 다 만족시키는 학교가 있을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3학년 때 수학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뭐 저희 애들은 뭐 다 떨어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태까지 기록들로 봤을 때 제가 지난 10여 년간 입시 지도를 하면서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그 농어촌 학교들의 실태를 감안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거를 유독 신경을 써서 유리하게 가는,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저희 같은 학교들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입니다. 농어촌 학교들. 아니 어떻게 이거를 3학년 때 안 가르쳐? 야 이거는 얘들 이거 나중에 대학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학교도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학교를 바꿨다고 치죠. 지금 위쪽에서 나왔던 학교들이 전부 다 언급됐던 학교예요. 저랑 그 학생이 학원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가고 싶냐? 여기 붙으면 갈래? 여기는 후회 없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정해놨던 겁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원서 쓴 모습이 이렇게 돼버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학생 본인이 붙더라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들이 주르르르르륵 합격자로 이제 그 합격 발표가 나는 이제 학교들일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이 학생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간호학과를 붙으면 거기를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수능 성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붙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원치 않는 학교까지 써서 무조건 붙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다 떨어졌어요. 원했던 데는 다 떨어지고 그 뭐 전북대나 강원대 과학교육과를 이제 뭐 하나 붙었다고 칩시다. 이 친구가 내년 9월에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수다 떨면서 쌤, 저 결국 반수하기로 했어요라는 말을 안 할까요? 이렇게 원치 않는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저의 경우는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데요. 전부 다 반수를 했습니다. 그냥 첫 학기 400만 원 등록금 날리고 그냥 마는 거죠. 그 왜 반수를 이렇게 하느냐? 그 학교라도 실력이 결국 안 된다라는 거를 인증받은 셈이면 그걸 계속 다니지 왜 굳이 반수라는 걸 해가지고 앞에 다닌 걸 다 날려버리느냐? 저희 때랑 지금이랑은 입시의 가장 큰 덩어리가 다르죠. 저희는 정시가 가장 큰 또는 뭐 특차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차가 가장 큰 덩어리였다면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수시, 그러니까 농어촌이 적용되는 수시, 요게 지금 제일 큰 덩어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작년에 받았던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록된 내 점수,
다시 진학사 또는 UA 넣어서 지원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말이 반수지 공부도 안 하고 해요. 아니 입시 시스템이 이런데 도대체가 원치도 않은 학교를 1년 먼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너무나 쉽게 그만두고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학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학생은 지금 뭐 저희 학원에 이제 마지막 수능 대비를 하느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본인은 뭐 다른 데는 상관없다. 수능 최저 통과해가지고 가톨릭 관동대 간호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저도 뭐 마음에 쏙 드는 진로 지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갈 때 가는 모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이미 뭐 원서는 이제 지난주에 다 썼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학생이 될 수 있으면 인서울로 들어가서 아니면은 최대한 큰 규모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는 인하대랑 인천대가 좀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거기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버젓한 학교의 4년제 대학 그러니까 버젓한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승무원이 되는 것을 도전하는 게 실제로 승무원 될 때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들이 이게 생기부를 작성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기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농어촌에서 입시 지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생기부를 마음에 그렇게 쏙 들게 쓰는 학교도 없고요. 그렇게 신경 써줄 겨를도 없고 실제 결과도 전혀 생기부에 언급되지 않은 과인데 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낸 학생들 중에 어디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냐면 외대랑 경희대 그리고 그 급의 그 어문 계열 그리고 인문 계열로 간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지역에 뭐 영어 점수가 좀 괜찮다는 모르더라도 특수 언어에 대한 진로 활동을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무슨 독서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있겠습니까? 뭐 인도네시아어 동아리 같은 게 있나요? 전국에 뭐 있나요? 뭐 외고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 학교 중에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언급 없는데 잘만 간단 말이죠. 이게 생기부를 엄청 잘 써줄 게 아니면 생기부를 핑계로 아이들 이 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잘라버리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과감하게 쓰라고 6장을 주는 거고 과감하게 쓰면 다 떨어질 것 같지만 그 중에 한두 개 붙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개 너무 불안한데 다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싫다고 원치 않은 학교를 괜히 한두 개 집어 넣으면 일단 첫째, 정시 기회가 통째로 날아가죠. 왜냐면 붙어버리면은 수시 납치되니까. 둘째, 그 학교는 어차피 내년에 한 학기 다니고 안 다닙니다. 뭐 저희 지역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걷는 코스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나중에 11월 이제 중순 이후에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후기까지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건데요. 제가 입시를 지도를 안 하려고 하면서도 매년 결국은 마음을 이제 고쳐먹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상담하고 와서 그 이제 리스트를 보면 이게 도저히 제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뭐 학생을 낮춰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 쉬워. 너무 그냥 엑셀에 걸리는 대로. 그리고 커트에 맞추지도 않고 그 와중에 아주 너끈하게 붙는 학교를 3개, 4개 이상씩 쓰라고 하는 거. 저는 아유, 난 그거를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너무 위축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 그 입시 후기랑 같이 해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생들 원서 쓰는 걸로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